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에서 친구나 선생님,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잘 가, 안녕히 가세요 대신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식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보통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거나 저녁을 같이 먹어요. 친구랑 잠깐 만나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가 많아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맛집을 찾아서 가요. 가끔 한국에서 유명한 맛집을 갈 때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맛있고 유명한 맛집이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맛집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는데 1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건 싫어해요. 맛집을 좋아하는 제 친구들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먹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즘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다른 곳을 구경할 수 있어요.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그때 식당에 들어가면 돼요. 한국에서 큰 쇼핑몰에 유명한 식당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하고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면서 기다리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친구하고 만날 때 보통 식당에 가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마다 먹는 음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만나면 브런치를 먹어요. 브런치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거나 카페에서 빵을 먹어요. 그런데 12시 이후에 점심을 먹으려고 친구를 만나면 보통 밥이나 파스타, 고기나 초밥 등을 먹어요. 저녁도 점심하고 비슷한 것들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친구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술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먹어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해요. 안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닭발이나 치킨, 전, 탕 종류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간단한 디저트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가게나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도 해요. 저는 사실 1년 전까지 배달을 자주 시켜 먹었고 식당에 가서 포장해서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재료를 사서 요리를 자주 했어요. 사실 전에는 밥도 사서 먹었는데 이제 쌀을 사서 밥솥으로 밥을 해 먹어서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2년 전에는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서 밀키트를 자주 샀어요. 그런데 재료가 따로 포장되어 있어서 플라스틱이 너무 많았어요. 플라스틱과 비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밀키트를 잘 안 먹어요. 그 대신 마트에서 야채나 소스를 사서 보통 직접 요리해요. 그리고 마트에 양념된 고기들이 많아서 사서 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봐요. 큰 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나 파스타, 야채, 과일 등을 사요. 작은 마트에는 없는 소스나 파스타가 있어서 보통 큰 마트에서 사요. 큰 마트가 작은 마트보다 야채나 과일이 쌀 때가 있어요. 제 집 주변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는 큰 마트에서 식료품을 살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냉동 피자나 냉동 튀김을 많이 샀어요. 냉동식품은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런데 냉동식품은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쪄서 이제 안 사요. 지금은 찌개나 국을 만들 수 있는 소스나 양념, 고기와 두부, 야채를 사고 가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요. 한국에는 배달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서 배달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사서 배달시켰는데 배달비도 비싸고 야채나 과일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상태가 안 좋은 야채나 과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는 배달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배달을 시키면 종이, 플라스틱, 비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신선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팩이 같이 오기 때문에 얼음팩도 녹여서 버려야 돼서 조금 귀찮아요. 요즘은 운동도 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가요. 확실히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식비도 줄일 수 있고 요리 실력도 늘고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배고플 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못 먹고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나 마늘은 미리 잘라놓고 얼려요. 얼려놓은 파나 마늘을 요리할 때 사용하고 밥을 한 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어요. 오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날 때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밥을 해 먹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한국에서 친구나 선생님,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가끔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잘 가, 안녕히 가세요 대신에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식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보통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거나 저녁을 같이 먹어요. 친구랑 잠깐 만나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때가 많아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맛집을 찾아서 가요. 가끔 한국에서 유명한 맛집을 갈 때 오래 기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맛있고 유명한 맛집이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맛집이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는데 1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건 싫어해요. 맛집을 좋아하는 제 친구들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먹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식당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즘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다른 곳을 구경할 수 있어요.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그때 식당에 들어가면 돼요. 한국에서 큰 쇼핑몰에 유명한 식당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에 가서 예약을 하고 쇼핑을 해요. 쇼핑을 하면서 기다리면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친구하고 만날 때 보통 식당에 가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마다 먹는 음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친구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만나면 브런치를 먹어요. 브런치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거나 카페에서 빵을 먹어요. 그런데 12시 이후에 점심을 먹으려고 친구를 만나면 보통 밥이나 파스타, 고기나 초밥 등을 먹어요. 저녁도 점심하고 비슷한 것들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친구하고 술을 마시러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술과 함께 간단한 음식을 먹어요.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을 안주라고 해요. 안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닭발이나 치킨, 전, 탕 종류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처럼 간단한 디저트 종류도 있어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가게나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요리도 해요. 저는 사실 1년 전까지 배달을 자주 시켜 먹었고 식당에 가서 포장해서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재료를 사서 요리를 자주 했어요. 사실 전에는 밥도 사서 먹었는데 이제 쌀을 사서 밥솥으로 밥을 해 먹어서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2년 전에는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해서 밀키트를 자주 샀어요. 그런데 재료가 따로 포장되어 있어서 플라스틱이 너무 많았어요. 플라스틱과 비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밀키트를 잘 안 먹어요. 그 대신 마트에서 야채나 소스를 사서 보통 직접 요리해요. 그리고 마트에 양념된 고기들이 많아서 사서 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2-3번 정도 큰 마트에 가서 장을 봐요. 큰 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소스나 파스타, 야채, 과일 등을 사요. 작은 마트에는 없는 소스나 파스타가 있어서 보통 큰 마트에서 사요. 큰 마트가 작은 마트보다 야채나 과일이 쌀 때가 있어요. 제 집 주변에 과일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는 조금 비싸요. 그래서 저는 큰 마트에서 식료품을 살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냉동 피자나 냉동 튀김을 많이 샀어요. 냉동식품은 없으면 안 먹는데 있으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런데 냉동식품은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쪄서 이제 안 사요. 지금은 찌개나 국을 만들 수 있는 소스나 양념, 고기와 두부, 야채를 사고 가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요. 한국에는 배달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서 배달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식료품을 사서 배달시켰는데 배달비도 비싸고 야채나 과일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상태가 안 좋은 야채나 과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는 배달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배달을 시키면 종이, 플라스틱, 비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신선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팩이 같이 오기 때문에 얼음팩도 녹여서 버려야 돼서 조금 귀찮아요. 요즘은 운동도 하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마트에 가요. 확실히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니까 식비도 줄일 수 있고 요리 실력도 늘고 기분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배고플 때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 못 먹고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나 마늘은 미리 잘라놓고 얼려요. 얼려놓은 파나 마늘을 요리할 때 사용하고 밥을 한 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있어요. 오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은 친구를 만날 때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밥을 해 먹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